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만 낸 점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한번 보시죠. 검찰 관계자 이재명의 진술 태도,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 또 불러봐야 말하지 않을 테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검찰이 열심히 작성 중에 있답니다. 대장동 건 관련해서 적시될 배임액은 수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성남FC 건으로 묶어서 영장을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성남FC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액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묶어서 이제 배임 수천억까지 해서 영장을 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 같다라는 TV조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그리고 검찰 입장에 따르면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조정원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간답니까 하면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패배 이후에 진짜 제야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일말에 좀 동정의 여론도 있지 않을까. 패장을 진짜 끝까지 밟는구나라는 동정의 여론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당대표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다 알고 준비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2겹, 3겹, 4겹으로 방탄을 치고 지금 예상대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전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되신다 오히려. 예, 다 알고 지금 다 준비한 상황에서 예정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정치적 어휘로도 국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군사정부를 비난할 때 야당 대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권한, 이제 국회에서 아무리 막말을 해도 탄압받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막말을 해도 다 넘어가는데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누릴 필요가 없어졌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신다. 정말 이번에 스스로 한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예. 진짜 영장심사 내가 나가서 직접 받겠다. 전에 사례들도 있었고요. 예. 그럼으로써 좀 제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나를 지켜라. 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나를 지켜라. 다 죽더라도 나는 살겠다. 하나씩 다 쳐나가고 유죄지만 나는 무죄다. 예. 대장은 무죄고 나머지 모든 부하가 유죄인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대장 하나 유죄로 갈 테니 나머지는 다 좀 살려달라. 대충 영웅치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드라마가. 예. 이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발언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착착 지금 사건대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이 방탄조끼를 얼마나 입고 계실지 보면 볼수록 좀 볼썽사나워진다, 예. 안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치적 영장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일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라도 합니까?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부를 때마다 다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영장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정치영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FC는 100억대 뇌물 사건이고 대장동은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수십 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법조인이신 구자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정도 사건에선 당연히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이렇게 그건 가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다 그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다른 프레임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현재 실무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물증이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법원 가서 기각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나요? 제일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 같다. 그런 태도로 지금 대응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방어권 행사라는 거는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장군 멍군식으로 수사에 불응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시인하고 다 협조한 사람이 양형에서 선처받는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협조하고 다 시인했으면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장군 멍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무 근거 없이 조작 수사다 그러더니 정치적 영장 청구다. 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사건 실무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영장 청구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설주환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련해서 뭐 정치 영장이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설사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서 이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또 그렇게 막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 봐라. 제1야당 대표를 몇 번씩이나 소환해 놓고 검찰이 영창도 지금 못 치지 않느냐. 이거는 야당 탄압 수사 아니냐. 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것은 뭐 구속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뭐 이거 놀라울 것도 아니고 뭐 기존에 수사를 해왔었고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이제 진술 거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진술 거부한 거 아니냐. 이제 요즘에 피의자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제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 인정이라 하죠. 내가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데 요즘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면 왜 하냐? 진술 거부가 되면 이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 이재명 당대표 조사하러 받으러 와서 그냥 진술서만 내밀고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진술 거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럼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전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검찰도 아마 확신을 못 할 거예요. 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 검찰로서는 청구를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게 만약에 부결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해서 자기가 실질심사 간다고 해서 오히려 맞서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오히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볼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고 한다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전체 재판 우리가 재판 끝까지 본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이제 조정원 의원께서도 법사위 소속이시고 이제 방송 끝나면 또 법사위 회의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출석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 도망간답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대장동 쌈특검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늘 해오던 말씀이시죠?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네, 늘 반발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